그럼 다시 이제 고발 얘기로 좀 돌아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고발건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거. 한 세 가지만 들려주세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내란 네. 수계인 윤석열을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사실은 그때 윤석열이 그 TV에 나와서 그거 진짜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실제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 그 국회로 정말 가고 싶었어요. 바로. 왜냐면 집이 누가 어디세요? 동탄인데 네. 그 집사람이 여권을 가져오더라고요. 갑자기 제 책상에 있던 여권을. 왜 가져온지 알겠네요. 네, 빨리 저보고 피해라. 당신은 분명히 잡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아. 지난 5년 동안에 맨날 고발만 했는데 어떤 놈이 나만 이렇게 맨날 고발해 하고 분명히 그 뭐 윤석열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저를 기억하고 저에 대해서 분명히 저를 잡으러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이제 저희 아내가 해서 빨리 해외로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상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만 죽는 것 같진 않아서 많은 윤석열이 반대했던 많은 뭐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 이하 다 죽을 건데 다 같이 동지하고 같이 죽어야지 나만 어떻게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고발장을 바로 썼습니다. 곧바로 착수했어요. 네. 이거는 죽더라도 고발을 하고 죽자 네. 해가지고 이제 곧바로 써서 그 바로 다음 날 네. 공수처에 들고 갔죠. 그래서 내란 수괴죄. 그래서 그 고발에 직권남용도 같이 했어요. 왜냐면 공수처는 이제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없냐 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문제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미리 예감을 하고 직권남용 및 내란 수괴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권남용도 기소가 됐는데 그 내란 수괴 그거 고발했던 그 고발장이 나중에는 그 이제 통지가 왔어요. 네. 그 검찰에서 왔는데 처분 결과라고 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구속 기소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고발했던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건 번호가 써 있고. 그러니까 그 희열이 대단했겠네요. 공수처가 그 사건 제가 고발한 사건으로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해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예. 그리고 저희가 고발한 그 사건으로 구속영장 발부받고. 결국은 그 고발장으로 인해서 사건이 기소돼서 공판에 넘겨져서 구속 기소된 거거든요. 명목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도 굉장히 그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을 때 너무 정말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구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약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시민 단체를 형성하고 그 시민 단체가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을 해서 공수처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 수괴죄를 범한 그 대통령을 결국은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결국은 구속 기소를 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그 고발장 그 한 장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절감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평생 동안 그 고발장과 그 사건 번호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고 그 사건 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몇 번째에 해당되는? 그게 저희가 마지막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내란 터지기 전에 12.3 내란 전에 그게 그 마지막 111번째 111번째 고발장이 마지막 고발장이 윤석열을 구속시켰습니다. 그 고발장이 그 맨 처음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을 때부터 예.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111번까지 갔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고발장이 여러 번 있었는데 다 처분이 다 거의 다 기각이죠? 각하. 각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뭐냐면 이렇게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고 예. 그냥 그냥 날려버리는 날려죠. 거예요. 무혐의 처분하는 건데 그게 정말 너무 분통이 터지는 게 예를 들면 그 무혐의 증거불충분이다 뭐 이거는 최소한 들여다보고 기초조사라도 하고 뭐 수사하는 신중이라도 합니다. 근데 각하는 뭐냐면 아예 그냥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게 분명하니까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할게라고 하는 게 각하예요. 예. 정말 각하 받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내가 정말 뭐 고발장을 열심히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정말 이거는 정말 이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일이 예를 들면 고발 사주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대로 처분이 안 되고 그렇게 코바나 컨텐츠도 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에서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는 후원사가 4개밖에 없었는데 검찰총장이 될 무렵에 내정이 된 그 무렵에 갑자기 폭증을 해요. 협찬사가. 그쵸. 그냥 갑자기 대기업들이 막 몰립니다. 근데 그거 누가 봐도
그게 권력 순수하지가 앞에 않잖아요. 그렇죠. 뇌물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각하했다니까요. 아.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일들이 막 계속되다 보면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검찰은 수사권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반면에 조국에 대해서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완전히 그 일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관련자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듯이 초토화시키잖아요. 고발장 하나만 가지고도 뿌리에 뿌리를 타고 계속 넘어가서 고발이 되지 않는 상황까지 다 조사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저는 뭐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건을 갖다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도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리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이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다 덮고 막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거꾸로 검찰 개혁을 외치고 검찰에 조금 밑보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정말 사소한 법화 진짜 그 10만 얼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짜 경기도 내 식당 제가 경기도거든요 사무실이 그래서 그 식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우연히 그 압수수색 당한 데를 갔거든요. 네. 정말 그분들은 압수수색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그런 식당이 129곳이에요. 이게 할 짓입니까?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예? 그럼 국밥집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 할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정말 과도하게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칼을 정말 한마디로 모기 잡으려고 진짜 소 잡는 칼을 쓴 거죠. 대포를 쓰는 이런 짓거리를 검찰이 지난 수년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이제 법 앞에 평등을 사건을 은폐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 주는 것도 정말 큰 문제지만 반면에 그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사건의 죄명이 거의 대부분이 70%가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말 검사는 막강한 권한, 대한민국 검사만큼 이렇게 파워풀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냥 검사는 수사권만 있어도 굉장히 힘이 센데 기소권만 있어도 거기다가 수사권이 있죠. 또 영장 청구권까지. 그러니까 뭐 권총 하나 준 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 장총에다가 수류탄까지 다 주니까 네. 당연히 제가 칼 들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고 비대한 권한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제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정말 여러 번 정말 간접적으로 부탁을 드렸지만은 반드시 일본 개혁 과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는 검찰 개혁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완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한배 대표처럼 이렇게 이제 고발을 정말 목숨 걸고 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깨달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줄 걸 민생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검찰 사법 개혁이거든요.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뭐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말만 했는데 뒤로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정말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검사들, 검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 할 겁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기다려 보십시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고발건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 남는 건 이제 소위 고발사주 사건이죠. 고발사주. 이게 이제 고발사주 사건은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의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이 벌인 이 직권남용 중에 가장 심각한 건데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완전히 사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사적 보복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명예를 실추시켜? 뉴스타파 니네가 뭔데 도이치모터스 보도를 해가지고 나와 내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면박을 줘 국민 앞에 너희도 가만둘 수 없어. 최강욱 너 이거 갖고 고발을 해? 도이치모터스 니네가 뭔데 고발을 해?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총선 무렵에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하면 되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하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시켰죠. 미래통합당에다가 던졌죠. 그 김용일 통해 가지고 네. 그 조성훈 씨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에 무슨 선거대책 부위원장인가 있었잖아요. 거기다 전달해 가지고 대신 고발을 사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본인의 검찰총장과 자신이 동원하는 부하들 그 손준성이라는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는 검찰총장의 눈가기 역할을 하는 자 한동훈이는 물론이고 다 싹 다 조직적으로 동원해가지고 고발장 다 써가지고 고발인 남만 비워놓고 거기 도장만 찍게 해가지고 거기 갖다 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 용두삼이 됐어요. 저희가 그거 고발해가지고 공수처가 그때 되게 야심차게 수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엔 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고발을 하자마자 이틀 뒤에 고발인 조서 받고 곧바로 다음날 압수수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야, 공수처 정말 설립하기 잘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영장이 기각되고 예. 법원도 막 계속 공수처를 갖다가 굉장히 약간 그 따돌리듯이 영장을 안 내주더라고요, 법원이. 저는 그거 분명히 법적 카르텔의 짓거리라고 봅니다. 저는 뒤에서 이번에 제가 조의대 이거 보면서 깨달았는데 판사들도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목도미를 잡고 지기현이처럼 너 눈사람 같지?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너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 판사들의 비리 같은 거를 딱 주고선 자기들 마음대로 부렸던 게 아닌가. 어찌됐든 공수처가 제대로 그 윤석열과 한동훈을 처단하지 못해서 그 사건도 저희가 재고발했어요. 이미. 이 손준성이는 재판을 받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역사 국민 앞에 한 번도 제대로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이제 새 정부와 함께 이제 다시 진용을 갖춘다고 하니까 지금 최상병 요게 좀 마무리되면 곧바로 공수처는 고발 사주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사건은 지금도 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공수처에 명운을 걸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사조직화했던 한마디로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최악의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는 정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요 최상병 사건에 대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고발사주 사건은 다시 반드시 역사 국민 앞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주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란 사건 이후에 이제 공수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모든 국민들도 새로 알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공수처를 더 키워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힘있게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